그래도 3년 정도 거의 내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야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지.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바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는 법이니까. 나는 30대 중후반의 금융맨이야. 주식과 관련된 업종에 있지. 이 업종이 분석 리포트를 쓸 때는 새벽까지 야근을 할 때도 허다하고 어떨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경우도 태반이야. 와이프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와이프가 너무도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는 거야. 그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혼 후에 혼자 살며 내 생활을 되돌아보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직업 탓인 것 같기도 해. 와이프의 외도가 거의 1년여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일에 치여 전혀 수상한 점을 눈치를 못 채다가 안방 침대에서 둘이 벌거벗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나는 둔했지.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무 두렵고 피가 거꾸로 솟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라.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회상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요즘 만나는 천사 같은 여자 덕에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는 덕인지 가능해지네. 뭐랄까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 물론 전 와이프와 상간남의 장면 촬영본을 가끔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긴 하지만 확실히 무뎌지긴 했지. 시간이 약이긴 하더라고. 때는 3년 전 어느 봄날이야.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리포트를 쓰다가 옆팀 팀원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하고 사우나에 갔다가 사우나에서 잠에 들고 깼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지. 와이프한테는 그날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해뒀는데 괜히 가서 잠을 깨울까봐 가지 말까 하다가 눈이 말똥말똥 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와이프도 깰 시간이 다 되었겠다 싶어 을지로에서 택시를 잡았다 1시간 거리에 집까지 가는 동안에 와이프를 놀래켜줄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해 실실 웃고 있었지. 집 조금 못 가 내려서 와이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잘하는 카페에 들러서 2조각 테이크아웃을 해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어. 근데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2번을 더해도 번호가 안 맞아.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깨울까 하다가 아침잠이 많은 와이프 깨우기 미안해 어쩌지 하다가 와이프 차 닷지방에 있는 도어락 보조키가 생각이 나 그 길로 지하주차장에 가서 보조 차키로 와이프 차 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뭐랄까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지. 와이프는 비흡연자거든. 나도 비흡연자고. 분명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누군가가 차에 탔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참 사람이 웃긴 게 뭔가 촉이 오고 쎄한 느낌이 들면 정말 그게 맞다는 거지. 평소에는 볼 생각도 안 하던 블랙박스 녹화 리스트가 갑자기 보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영상부터 쭉 보니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길에서 담배를 태우다 와이프 차를 발견하고 담배를 털어서 끄더니 차에 타는데 얼굴까지 생생하게 찍혀있음을 알게 됐어. 그 남자가 왠지 어디서 본 듯하게 낯이 익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도 더 전에 노트북이 고장이 나 AS 센터를 가니 메인보드 불량으로 수리비가 30만원이라길래 좀 싸게 하려고 사설 수리센터를 알아봤는데 그때 그 수리센터의 기사였지. 얼굴이 꽤 핸섬해서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수리센터 있기에는 아까운 얼굴인데 나중에 탤런트 누구처럼 연예계에 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농담을 했었던 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 타자마자 아내한테 반말로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 하더니 곧 키스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나는 얼어붙게 되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키스할 때마다 입에서 담배 냄새 나.
그러자 그 남자가 낄낄대더니 그러면 키스 안 할게, 대신 딴 거 할게 하더니 치마 속에 손을 넣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윽고 아내가 하지마, 운전하는데 집중 안 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둘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대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온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 계속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어. 밤 10시쯤 둘이 차에서 내려 아내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따르는데 둘 다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지금 집에 둘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갔지. 다지방에 있는 도어락 키를 들고 미친듯이 뛰어서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내 심장박동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고, 태어나 그렇게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를 했어. 제발 같이 있지만 말아줘. 그러면 한 번의 일탈로 용서해줄게. 제발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은 말아줘. 그것만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까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잖아. 제발 여보 혼자 있어줘. 그러나 현실은 항상 바램보다 훨씬 잔혹한 법이지.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현관이 길고 좁아서 양 옆에 붙박이 신발장이 있고, 거실 입구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을 늘 열어두는 편이지. 아까 내가 도어락 비번을 틀렸을 때 만약 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알았을 텐데, 별로 기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 도어락 키를 하단부에 대니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폰에 동영상 촬영을 켜게 됐고, 역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으나 남자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 신발이야 신발장 안에 두면 그만이라는 느낌. 여전히 안심할 순 없었지. 그저 내 소원은 그 집안에 아내 외에 아무도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지.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거든.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고, 마침 안방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손을 집어넣어 조용히 문을 열며 폰을 든 손을 먼저 집어넣고 방 안을 촬영을 했지. 폰 속에 촬영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어찌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있겠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아내와 그 수리기사 놈이 뱀처럼 얽혀 두 다리를 어깨에 걸친 후 그 더러운 걸 끝까지 밀어넣더라고. 이후에 그놈은 사랑해, 너무 사랑해 라며 외치고 있었고, 내 와이프라고 불리우는 그 더러운 창녀는 울부짖고 그놈의 허리에 손을 붙여 움직임을 돕고 있었지. 그 순간을 무엇라 설명할까?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었지. 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죽도록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던 순간, 프로포즈를 하던 순간, 신혼여행지에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열심히 벌어 집장만 하고 바로 아기를 가지자며 서로 힘내자며 으쌰으쌰 하던 내 아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이었던 내 아내는 곧 유리조각상처럼 되어 공중에 떠 햇살을 반사시키며 무지갯빛으로 빛나더니 곧바로 땅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순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환각에서 벗어났지. 그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두 연놈이 서로의 몸을 탐하는 그 순간 안방 방문 앞에 주저앉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며 끄끄거리다가,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집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저 더러운 창녀와 그 숙해놈을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 슬픔이 지나가더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나는 폰을 든 채로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 시작했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더러운 두 년놈은 절정을 향해 가는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던 중에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이윽고 하면서 외마디 비명을 아내가 내질렀고 그놈은 그제서야 요란하던 허리 놀림을 멈춘 채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염라대왕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얼어붙는 거야. 남편 몰래 상간남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아침부터 미친듯이 하고 있던 암캐와 숙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내 모습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 그게 3년 전 일이야.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이분은 눈물을 좀 닦고 진정하고 맞았을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나 했는데 아직도 힘드네. 그리고 장면 묘사가 쓸데없이 세밀한 것 같아 지우고 적당히 쓸까 고민을 했는데 촬영해둔 동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네. 다시 이어서 써보자면 후다닥 빼더니 미친 속도로 팬티만 입고 방 안에 널브러진 옷들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나한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더니 나를 살짝 미치고 바로 빼더라고. 몽둥이로 대가리를 그 자리에서 깨버릴까 아니면 주방에서 사시미를 들고 와 배를 쑤셔가지고 내장을 다 빼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그건 머릿속 생각일 뿐. 실제로는 나 역시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가끔 인터넷을 보면 마누라와 떡치던 상간놈을 잡아 죽이려는 남편을 피해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팔에 힘이 빠져 낙상을 입었다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마 남편이 이미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또 만난 케이스일 거야. 처음 볼 때는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된 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려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거든.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또 그렇게 고이 보내준 이유를 하나 더 꼽아보자면 그놈의 인적사항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노트북 수리를 하던 놈이라 내가 이미 연락처도 알고 있고 명함도 받아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뒤에라도 조질 수 있다는 보관이 있었기에 보내준 것도 있었지. 그놈이 그렇게 후다닥 내빼는 걸 본 뒤 아내를 보니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내빼는 상간남을 보다가 다시 나를 보더니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못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웃긴 건 벌거벗고 있는 아내를 보며 나는 엄청난 성욕을 순간 느끼게 됐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딴 놈 밑에 깔려서 울부짖던 그년이 더럽다고 느껴져야 정상인데 미친듯이 안고 싶고 덮치고 싶었지. 그런데 나보고 왜 네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던 아내의 말에 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엄청난 분노같이 쏟았지. 그런데 입으로는 놀랍도록 차분한 말이 나와. 지금 그게 중요해? 옷이나 좀 입지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와이프는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더니 자기야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얘기 좀 해. 그리고 아까 그 영상은 좀 지워. 그걸 왜 찍고 있어? 변태야? 나는 정말 그 순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지 알 것 같았지. 아내의 태도는 적반하장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런 거였어. 네가 뭔데 나와 내 연남의 애틋한 순간을 영상까지 찍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이런 느낌. 여자가 바람이 나면 정말 무섭다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야. 나는 살인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말을 했어. 지금 이 순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우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을 속이고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떡을 치고 있던 네가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지금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제정신이 든 건지 와이프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둘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무의식적으로 실수한 거야. 맹세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오늘이 처음이었어. 내가 진짜 돌았나봐. 이제부터는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걔는 당장 정리할 거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 맹세해. 그렇게 말하고서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가 좀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폰 좀 줘봐. 일단 그 영상 좀 지우자. 내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래. 그건 좀 지우고 얘기하자. 응? 하면서 내 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는 거야. 그 순간이야. 나도 모르게 왼발이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뻗는 아내의 목을 로우킥으로 그대로 강타했지. 얼마나 세게 발로 찼는지는 나도 몰라.
분노가 차있는 상태였으니 어쩌면 내 인생 최강의 로우킥이었을지도 모르지. 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식탁 쪽으로 밀려나 식탁 의자에 부딪혀 뻗어버리는 거야. 근데 정신을 잃어보이진 않았지. 와이프를 향해 나는 미친년, 개잡년, 환양년의 천하의 창녀야. 남편 몰래 바람을 펴도 쳐 죽일 일인데 집안에서까지 딴 놈을 끌어들여 가랭이 벌리고 헐떡거리고 싶냐? 네가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야. 우린 이 순간 끝났어. 그러면서 나는 다시 현관으로 나가 그 길로 나가려는데 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더니 맨발로 미친듯이 달려온 와이프가 내 팔을 잡고 매달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년이고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너무 당신이 일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우리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집에 오면 늘 나 혼자 저녁 차려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집 지키잖아. 당신은 늘 바빠서 툭 하면 새벽에 들어오고 어쩌다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늘 누워있잖아. 나도 한번 좋은 데 가서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남들처럼 다정하게 데이트도 하고 싶었어. 너무 외로워서 내가 헷가닥 돌았나봐. 제발 한 번만 기회 좀 줘.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진짜 딱 한 번만 기회 줘. 평생 자기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눈물 범벅의 얼굴로 울먹이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내의 저 말은 지금도 내 폰에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 동영상이 계속 촬영 중이었거든. 상간남과 마누라의 장면 빼고는 주로 화면이 바닥이나 내 양말만 비춰져 있지만 말소리는 다 녹음이 되어 있던 거지. 지금도 들어보면 저 순간은 마누라가 진심이었던 것 같기는 해. 아무리 들어봐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간사한 속셈은 아니고 정말 나한테 미안했던 것 같지. 아내가 나한테 저리 울면서 말하는 그 순간 내 이성은 개소리를 짓거리는 저 발정난 암캐를 한 대 로우킥을 쳐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말이야. 그간의 시간이 뭔지 정이 뭔지 사랑이 뭔지 지나간 세월과 애틋했던 사람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와 내 이성을 마비시켜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아내도 울고 좁은 현관에 다 큰 어른 둘이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 서로 끌어안고 미안하다 외치며 앞으로 나도 잘할게 하며 울었어. 나는 와이프의 말에 내가 정말로 그녀를 외롭게 해서 그녀가 바람을 피게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나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 나중에 불륜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그게 다 개소리인 걸 알게 된 거지만 쓰다 보니 또 눈물이 나는데 어쩌면 저때 이혼하라는 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 저때 헤어졌다면 그나마 좋은 감정을 조금이나마 간직한 채로 헤어졌겠지. 이후에 아내는 잠시 반성을 하는 척하더니 온갖 짜증의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해.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을 만큼 지옥같은 시간이 펼쳐졌어. 결국은 또 그놈과 붙어먹더라고. 호텔과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급습하려고 잠복도 하고 마누라 차의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도 달고 온통 아내의 행적만 쫓으면서 나는 급속히 폐인이 되어갔지. 그나마 좋은 감정은 둘이 부둥켜 안고 운지 몇 달 뒤에 완전히 개박살나고 우리 부부 사이에는 증오와 원망만이 남게 된 거야. 참으로 바보 같은 게 진작에 카페에 가입을 해 대응책을 마련을 했어야 됐는데 나는 그 동영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도 소송도 안 하고 몇 달을 허비하며 술 없으면 못 자는 나날을 보냈지 뭐야. 증거 있으면 바로 소송하길 바란다. 나처럼 고통을 겪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증거만 갖추어지면 바로 소송하길 바래. 소송 걸어도 안 떨어지는 연돔들이 그렇게 많다고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그만큼 그 정이 무서운 거지. 나름 트라우마였던 기억을 씻어내기 위해 적는다고 적었는데 솔직히 지금도 힘들다. 배신당하고 기고만장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려니 말이야. 그것도 외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니 정말로 영혼살인이라고 생각을 해.